유럽이 지금 한국에게 러시아와 관계를 함부로 풀지 말라고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미국이 유럽 방어에서 손을 뗄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엄포를 놓았고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유럽 내부의 러시아 경계 수위가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잠재적 침공 가능성까지 입에 올리며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유럽이 한국에게 보인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국에게 무기 지원 압박을 거세게 넣었습니다. 포탄이 부족하다며 한국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무상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한국이 직접 지원을 거부하자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국의 외교적 부담과 안보 현실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비슷한 장면은 반복됐습니다. 유럽연합 내 일부 국가는 한국의 천공, 이 중동 수출을 두고 왜 아랍에미리트와 중동에만 판매하느냐, 우크라이나에도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함께 뭉치자고 말하면서도 한국 방산 수출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통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K방산을 사면 안 된다고 말한 것도 같은 흐름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이란 전쟁이 터졌을 때 유럽의 태도는 또 달랐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파병을 요청했을 때 독일은 우리 전쟁이 아니라며 먼저 선을 그었고 프랑스는 전쟁이 최고조를 지난 다음에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유럽 27개국은 공식 선언까지 내며 이것은 유럽의 전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전쟁이 아니면 거리를 두고 자신들의 이익이 걸리면 연대를 요구하는 이중적 태도가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유럽이 한국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중동 리스크와 에너지 위기가 커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3년째 이어지면서 유럽은 이제 내부적으로 한국이 절실하다는 결론에 가까워졌습니다. 독일 국방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탄약 생산 능력 없이는 유럽이 자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세자르 자주포를 운용하는 프랑스 안에서도 오히려 한국에 자주포 체계를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됩니다. 숫자가 이를 보여줍니다. 한국은 2022년 세계 방산 수출 8위에서 4위로 올라섰고 수출액은 210억 달러 한화 약 29조 원으로 3배 성장했습니다. 전쟁이 세계를 무너뜨리는 동안 한국은 기술과 생산 속도로 유럽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전장 성능도 유럽이 외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전차는 시속 60km로 질주했고 명중률 95%를 기록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K9 자주포는 사격 직후 연속 사격, 구발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됐고 유럽이 가장 절박하게 원한 것은 바로 이런 즉시 전력화 능력이었습니다. 유럽이 제 시간 안에 납품 가능한 무기를 찾는 동안 한국은 1년 안에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나라로 부상했습니다. 폴란드 장교가 독일 레오파르트는 겉으로는 멋지지만 한국 K2 전차는 우리가 원한 것을 현실로 보여준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실제 전력을 빨리 채워주는 능력, 그게 유럽이 한국을 다시 보게 된 결정적 이유입니다. 공중 전력에서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FA-50은 러시아 드론을 추적하는 상황에서 F-16보다 1.5초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투 상황에서 1.5초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생존 시간을 바꾸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를 비롯한 북유럽에서는 이제 전차와 포 전투기와 로켓이 하나의 체계로 움직이는 한국형 구조를 코리안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무기를 하나씩 파는 나라가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체계를 묶어서 주는 나라라는 평가가 붙은 것입니다. 영국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한국 무기가 단순 대체제가 아니라 유럽 현실 전장에서 즉시 가동 가능한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평가했고 미국 디펜스 뉴스도 K2와 K9가 가격과 정비성 생산 속도에서 서방 무기들을 압도한다고 봤습니다. 시간 전쟁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옵니다. 러시아의 장기 침공으로 유럽은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미국 에이브럼스와 독일 레오파르트 같은 중전차는 납기만 36개월 이상 걸리고 유지 비용도 훨씬 높습니다. 반면 K2는 계약 후
12개월 이내 초도 물량 납품 정비 체계 현지 이전까지 포함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을 택한 이유는 단순히 싸서가 아니라 속도와 가격 성능이 동시에 합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판매로 끝내지 않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군수훈련 부품 공급망 이전까지 묶어주는 패키지 모델을 운용합니다. 폴란드의 K2PL은 2030년까지 현지 화율 7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현지 시험 생산도 시작됐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현지 부품 조달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렸고 2030년까지 70% 현지화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무기 수입이 아니라 기술 체계 수입에 가깝습니다. 이 흐름은 다른 나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2025년 3월 K9A2 자주포 70 문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식 현지 정비소 모델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한국의 국방기술 자립도는 약 85%로 2022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일본의 국산화율 약 60%와 비교하면 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즉 한국은 단순 조립국이 아니라 핵심 기술을 스스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하늘에서는 KF-21이 상징적입니다. KF-21 보람에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전투기입니다. F-35가 한 대당 1,800억 원 수준 연간 유지비가 100억 원을 넘는 반면 KF-21은 단가 900억 원대 유지비 30억 원 수준으로 언급됩니다. 가격은 절반 수준인데 탐지 거리와 공대공 교전 능력은 F-35의 85%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평가가 붙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와 필리핀이 F-16 대신 KF-21을 논의하는 배경도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성능 경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있습니다. 방공체계에서는 천궁2가 결정적입니다. 천궁2는 요격 고도 40km 속도 마하 4.5 요격 성공률 97%가 강조됩니다. 한화 시스템의 다계능 레이더 MFR은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하고 실전 운용에서는 동시에 18개 표적을 추적하는 능력이 부각됐습니다. 이 성능을 확인한 뒤 사우디는 계약 금액 1조 4,770억 원 규모의 선택을 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중동의 하늘까지 한국 레이더와 방공체계가 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숫자는 폴란드 계약 규모입니다. K1000대 K9, 672, 문 F, A50, 48대 총액 30조 원 이상, 이미 납품 완료 물량만 17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올해 말까지 유럽 전역에 300대 이상의 한국산 무기가 완전 배치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1990년대 불곰 사업으로 들여온 몇 개의 기술과 부품에서 출발한 한국이 이제는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미사일 전 영역에서 세계 표준을 흔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25년 기준 나토 회원국 10개국이 한국형 통신체계 KT-DL과 K9 정비체계를 공식 규격으로 채택했다는 대목까지 나오면 이것은 단순 수출을 넘어 군사표준의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변수까지 겹치면서 유럽의 계산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백악관은 유럽과 아랍 국가들의 호르무즈 파병을 요청했지만 반응은 차갑습니다. 일부 국가는 접촉 자체를 부담스러워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들이 자신들을 돕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이 주에서 3주 이내 전쟁을 멈출 수 있다는 발언이 있었지만 실제 중동에는 병력이 계속 모여들고 있다는 불안한 정황도 언급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이 반미 성향의 새로운 연대를 고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보면 문제는 다릅니다. 유럽은 한국에 요구한 것은 많았지만 한국이 전략적으로 얻은 것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미국과 비교해도 한국이 가져갈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런데도 경제와 군사 현장에서는 유럽이 지금 한국에 장벽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기회를 날리는 선택이라는 경고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내부 불만이 높아질수록 역설적으로 한국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유럽 군수 산업만으로는 지금 필요한 탄약과 장비를 충분한 속도로 채울 수 없고 기존 서방 무기는 너무 비싸고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납기와 성능 유지 비용, 현지 생산 기술 이전을 한 번에 제시합니다.
그래서 군사 언론들은 유럽이 한국에게 벽을 세우고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와 달리 실제 전장에서는 한국산 무기가 유럽 방어의 핵심 축이 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러시아가 총을 쐈고 그 결과 유럽이 한국산 무기로 버티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유럽은 한국에게 연대를 말하기 전에 먼저 현실을 봐야 합니다. 지금 유럽이 가장 부족한 것은 명분이 아니라 시간이고 구호가 아니라 실전 투입 가능한 전력입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가장 빠르게 메운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무기를 억지로 밀어넣은 것이 아니라 유럽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와 방공체계를 내놓았습니다. 결국 유럽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감정도 아니고 정치적 구호도 아닙니다. 210억 달러 29조 원, 3배 성장 36개월 대 12개월 95%, 97%, 85%, 30조 원 이상이라는 숫자들이 이미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 의지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한국의 생산 능력과 검증된 성능입니다.